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 특히 국제학과 학생들도 좀 이 점에 관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있죠.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있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목차는 이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제대로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저희가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특히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 특히 행정학과 학생들도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로도 작성하고 있고, 진로 활동에 대한 진로 심화 보고 작성, 정말 좋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심화적 역량, 그 문제를 파고드는 역량이 보여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이걸 하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점 꼭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거 합니다. 전쟁 피해가 어떠했는지, 러시아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 우크라이나 피해를 줬는지, 자,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 또 세 번째 보죠. 국제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번째, 이제 나의 의견을 쓰는데, 이제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원인, 그 다음에 어떤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점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를 왜 러시아가 반대하는지 그 점이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독일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수송관 노스트림 1, 2 가동과 관련된 에너지 패권 왜 관련되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국제사회에 어떤 세계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더라고. 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나토로 가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러시아 입장은 매우 심기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이제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친미가 되거나 하거나 친유럽화가 되는 것을 러시아 입장은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나토 회원국 중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와 밀접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라는 것은 러시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번에 이제 이 점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죠? 독일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성 노스트림 1, 2가 왜 핵 이슈가 됐을까요? 옛날에 이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 점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가 이거 시사 이슈도 나왔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독일이 지금 노스트림 1, 2 이 수송관을요, 독일에서 러시아까지 독일이 직접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쉽게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수송관을 왜 갑자기 포기해버릴까? 왜 갑자기 그것을 백지화한다고 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고, 왜냐면 독일은 돈이 들어갔는데 시간도 들어갔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언급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보유한 천의 자원,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놓인 그 가스관을, 수송관이 우크라이나를 관통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최종용 많은 부분이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로부터 충당되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역시 수송관이 우크라이나 연결돼서 그래서 그 이용료를 우크라이나는 비용을 거기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부분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유럽을 통제할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되면서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더구나 미국을 대표로 하는 나토로 가입하라는 것 역시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수송관을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 게 바로 독일의 노스트림
1, 2, 노드스트림 1, 2였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천연가스 자원은 매우 풍부하죠. 특히 러시아가 차지하는 원유는 17%고, 천연가스는 무려 25%, 30%, 역청탄은 6%, 공업용 철강 17%, 비철금속, 희귀금속, 귀금속 10%, 20% 수준인데, 이게 대부분 주로 유럽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천연가스 배출하는 계속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스 이용료, 자기 나라 이용료를 좀 올려달라고 한다라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성가시는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그것을 좀 충당한다? 아무래도 약간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수송관 노드스트림 1, 2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2012년에 먼저 완공돼서 가동 중인 1222km짜리 천연가스 수송관 노드스트림 1을 거기에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555세제곱미터 천연가스를 독일로 바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드스트림 2가 수송량도 연간 약 550억 세제곱미터 어마어마한 천연가스를 바로 노드스트림 1, 2를 통해서 독일로 바로 보내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드스트림 1, 2를 설치하려고 거기에 놓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단 독일 입장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림 2 건설을 서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노드스트림 1에서만 가져오는 천연가스 독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왜 독일도 충분히 다 못 쓰는 천연가스를 더 수입하려고 하지? 바로 독일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요,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여서 남는 분량을 유럽 다른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내려는 구실을 바로 독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천연가스를 우리가 대량으로 정말 싼 값에 가져와서 그것을 유럽 국가에 되팔자라고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노드스트림이 생기기 전에는 러시아가 아까 어디를 통과했다고 그러셨죠?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노드스트림은요, 러시아 서부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 정말 좋은 거지. 우크라이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독일에 그냥 바로 축적적으로 바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과거 우크라이나도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위협할 경우 자국의 경유하나 가스관을 잠그거나 파괴할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은 경유하지도 않아요. 2021년 9월 노드스트림 2가 완공된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강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주력 산업에 손실 없이 침공할 수 있고 설령 침공하지 않더라도 이 새로운 상황에 강력한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역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 사업이 노드스트림 1, 2 사업이 완성되면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를 러시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는 지렛대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현실화되자 독일은 미국의 설득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죠. 러시아 제재를 위해 노드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단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보고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진로 보고서 소스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지금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 지금 정말 그 좋거든요. 이거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점에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우리 이번에 한국의 대선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겉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금방처럼 독일이 왜 있었는지, 노드스트림 왜 유발점을 이처럼 좀 깊은 맥락을 봐주면 좋겠는데 깊은 맥락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 점에 관해서 조사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세계 경제 당연히 원유가 올라간다 어쩐다 그다음 우리 한국도 기름값이 올랐다 그다음 소비자 물가 올랐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이 점에 여기에다 영향을 주게 되는 바로 국제 공모 시장입니다. 지금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공모 시장에 이처럼 갑자기 영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는요. 세계 3대 곡창 시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국제 공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식량 대량, 그 대란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그 다음 마리우폴 등 주요 항구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주요 항구는 세계 해상 교통 요충지였어요. 수출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해상 교통 수출 요충지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해상 교통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였던 거죠. 이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서 수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해상 교통까지도 지금 파괴당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국제 공모 시장에 대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진로 신마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이처럼 러시아 이런 사태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계를 보는 단지 겉만 보지 말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깊은 숨어있는 그러한 내부 사실이라든지 일단 우리 사회 다른 나라와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 그 점도 같이 역량을 어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